네, 전략에 대한 조언을 얻어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오후장에서 더 밀리게 되면서 일단 하락은 확정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살펴보고 계실까요, 시장 분위기? 네, 전일 다 전달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경고 시그널을 좀 보내드렸고요. 2650선까지 열려 있었으나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늘 이제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시장과의 동상이몽이 좀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은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으로 이제 매크로 변수가 오늘 통계 쪽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좀 발생되면서, 지수 과열에 따른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주도력을 형성됐던 부분들이 주도력의 상실이냐 이렇게 좀 판단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 관점이 맞는 거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주력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게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좋았던 게 이제 반도체, 제약 바이오, 특히 이쪽이 좀 좋았는데,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 이제 차익 실현 관점과 선별화를 좀 해라. 끌고 갈 종목들, 놀림목 잡을 종목들. 오늘 그런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관점은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유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후발적으로 다루겠지만, 사실은 이런 이제 매크로 변수, 대외 변수가 발생됐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어떤 긴장 고조감이 좀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이란 폭격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선제적 대응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이제 지엽적인 매크로 변수가 발생됐을 때 결국 내가 향후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이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들이 줄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간 확보를 조금 더 하시든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고, 늘 이제 이런 경우들은 주식시장 1년 향해를 하다 보면 대여섯 번 정도가 생깁니다. 늘상 있던 일이에요. 이 매크로 변수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근데 내 나름의 목표치와 기준치를 잡고 가면 될 것 같고, 주식이 이제 통계학 기반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달러는 103불, 그렇죠?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지 저항 이평선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차트 리스트들은 의미를 두지만 차트가 늘 글로벌 시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절대 불변의 법칙이고, 모든 시황이 이제 차트를 움직이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도 오늘 102불인데 103불까지는 전일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로 넘어오면 오늘 코스피가 좀 2600선 등락 과정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오후에도 사실은 뽑아 올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난하게 21선 언저리까지 좀 트라이를 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들 아마 21선에서 반등 여부를 좀 측정하고 있으실 거예요. 코스피 200의 선물 차트 모습이 지금 350선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 못 받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다가 보여지는 선에서 지지받을 거라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2570선, 코스피 200으로 350선을 보고 있다. 그러면 평이한 수준의 실력이에요. 조금 더 밑에 2550선, 2520선. 왜? 우리는 시장이 한낱 개미일 뿐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측정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술적 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진입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살짝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데 특징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3개 뽑아왔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는 다뤘기 때문에 오늘 좀 뺐고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어제 테마 쪽에서 출산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 준비했습니다. 네, 자동차와 반도체, 여행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 판매량 데이터를 저도 체크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또 오늘장은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상단은 제한적이나 조정은 매력적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선택지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자동차에 대한 전략 전해주시죠. 네, 뭐 저도 앵커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자동차 도매 판매 대수가 전해졌는데 뭐 형식적인 이제 늘 보고서 차원 정도입니다. 뭐 이틀 전에 테슬라 것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관해서 늘 피크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1분기 때도 있었는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도 피크아웃이라 그랬는데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 보고서가 너무 일원화돼 있지 않나. 사실은 이런 보고서들을 볼 때 이건 정보의 전달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로 주가의 등락 과정이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늘 그렇습니다.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수에 속해 있는지 내가 좀 광기에 들어가 있는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늘 이제 광기 이용당하면 안 되고 기회주의자들하고 한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은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전문가들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지 저는 이게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아 차트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2,000원이에요. 어제 뭐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통해서 전달드렸지만 이제 9만 원으로 다시 말려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9만 원으로 다시 말려 들어가게 되면 플랫평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넘어가면서 추세가 분출됐고 신고가 갱신은 안 됐지만 지금 고점 상단까지 뽑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도매 판매가 앞으로 역발상을 해서 기회로 삼아가면서 매집을 다시 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자르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고 기다릴 것이냐. 지금은 매집을 해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경기 침체의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현대나 기아나 이 외의 그룹들을 차지하고도 다른 데도 다 안 좋았어요.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도 작년만큼 안 좋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글로벌 도매 판매 안에서 내수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현대기아는 내수가 좀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수가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 경기 어떤 수준을 봤을 때 원론적인 내용일 뿐이다. 겁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정 시에는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형주니까 뭐 30%까지는 기아를 표본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고요. 올해 박스권 하단이 작년에는 좀 이탈됐어요. 박스권 하단이 이제 75,000원 부근인데 여기가 강력하게 이탈될 일은 없다. 조금 든든하게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님 대형주 아니고 뭐 현대기아나 투자가 걸맞을 것 같은데 대형주 아니고 중소형주 해간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 늘 역발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기차 부품 쪽으로 가게 되면 뭐 화신, SL 등등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신 차트 이런 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전기차 부품 안에서 실적 기반 베이스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자율주행은 모멘텀 접근 방식인데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도 저도 아니면 수익 안 납니다. 네. 기술적인 거를 하시든 중장기 투자를 하시든 딱 정해라. 그리고 실적 접근을 하시던 모멘텀 접근을 하시던 접근 방식은 정해둬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으로 가게 되면 실적 기반 베이스를 보면서 스윙 접근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모멘텀 쪽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조금 느슨한 쪽이 그래도 자율주행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른 데는 사실은 굉장히 과열이에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좀 빡빡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기 모멘텀은 자율주행 쪽으로 보시고 모멘텀 위주의 접근 방식을 가져가 보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의견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실적이나 모멘텀 접근 방식을 좀 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함께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네, 다음 섹터로는 반도체. 오늘 반도체에 대한 한 줄 전략 어떻게 주시나요? 네,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선별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이 말이 와닿지 않을까 싶으신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함께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앵커님하고 계속 우리가 티키타카를 해가면서 반도체 전달을 드렸었는데 반도체가 전방 산업이 지금 나빠진 게 없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한 2거래일, 3거래일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3거래일, 미국 시장 이제 2거래일 진행이 됐는데 전방 산업이 변화가 없었는데 왜 빠지느냐? 지금 반도체도 저는 똑같습니다. 과열이라는 거죠. 예전에 2차 전지가 과열이어서 경고 시그널을 보냈듯이 지금 이제 반도체 하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광기에 이용당하고 기회주의자들하고 함께하면 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결과물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식 본질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은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반도체 전방 산업이 많이 나빠지느냐, 그런 쪽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이제 차트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79,800원 찍고 일단 1차 저항 밑으로, 1차 지지 밑으로 좀 들어왔어요. 76,000원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시세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의 메리트가 사라지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제도 알려드렸어요. 보유자 영역인데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반도체 안에서 매매를 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늘 섹터 공략을 할 때 매매를 막 3개, 4개, 5, 6종목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한심한 거고요. 대장주 하나, 중소형주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고 싶은 거 하나, 매매 하나. 이제 이 매매가 끝났다. 수익 청산됐다. 또 다른 종목을 해서 또 매매하고 요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백화점식으로 막 나열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오늘 소형주들 사실은 시세가 분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요즘에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BCS입니다. 이 차트 모습이. 오늘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웨이퍼를 고정해주는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늘 시세 분출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거의 지금 고점 돌파를 해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신고가란 말이에요. 오늘 CXL 쪽에서 네오셈,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계속 시세 분출 가고 있습니다. 7,000원대 한번 놀림목 주더니 갔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따라가는 매매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소개해주면서 김민희 전문가가 저걸 추천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이게 이제 13,000원, 14,000원 더 가주나? 그러면서 달려들면 그때부터 패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반도체를 할 때 기다려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고 나서 CXL을 하시든 온디바이스 AI 뭐 제조 반도체를 하시건, 그건 시청자들의 이제 선택의 몫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오늘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조 반도체, 네오셈 이런 종목들 다 조심해야 돼요. 신규 접근이 안 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접근 포인트는 가능하지만 추격 매매는 완전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계속 해가는데 내가 끌고 가고 싶은 종목이 없어서 나는 계속 매매를 해갑니다 한다면, 이제는 매매 들어갈 때 매매도 패턴 매매, 기술적 매매, 뉴스 플로우 매매, 기간 매매 등등 다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윙 관점으로 반도체는 접근을 하셔야 돼요. 데일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스윙 관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윙 관점으로 갈 때는 3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 포인트를 이렇게 지수 하방 낙폭을 보면서, 뭐 2550선 보시는 분, 2500선 보시는 분 등등 다양하겠죠. 그 자기의 기준치를 갖고 내려올 때마다 반도체를 잡아서 1월 말 내지는 구정 이후까지 좀 내다보는 이런 해안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반도체 자체도 전방 산업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중추적인 매크로의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빠진다? 미국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뭐죠? 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동상이몽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영상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준에서 끝까지 밝히지 않을 내용이 최종 금리 유지 기간입니다. 계속 이 말을 해드렸어요. 그럼 마지막 연준의 패입니다. 밝히지 않아요. 언제 이 첫 금리 인하를 해줄지, 그냥 페드워치에서 발표하는 게 3월이 가능성이 높다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시장의 투신과 차이가 있을 때 조정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조정이 어디부터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주도력이 지금 가장 컸던 반도체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걸 입혀가고, 코스피 200이 어떻고, 코스피 종합지수가 어떻고, 대형주들의 시총이 어떻고, 하방 지지가 어떻고, 요걸 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주도력이 있는 만큼 지수 하락은 반도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가 확실히 또 오른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속도감이 있는 종목들은 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지만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제 5일 뒤면 CES 2024도 있고, 여기서 또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선반영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선반영 됐다고 보여지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겠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 가지 뭐 기법 책들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김은명 교수님 정말 시청자를 위해 좋은 질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에. 그러면 이제 세스 2024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내일도 좀 빠질 거예요. 기술적으로 등등 이렇게 내려오면 세스 2024 때 눌림목에서 잡아서 고점 언저리까지는 좀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고점이 21,450원인데 오늘 강하게 돌파가 안 되면 고점이 계속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각도에서 사실은 이 눌림목 반등밖에 먹는 게 안 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대신 큰 길이를 봤을 때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온 다음 기간 행보로 갔을 때는 재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방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틈바구니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CXL에 들어가느냐 EUV가 들어가느냐 파운드리가 들어가느냐 DSP가 들어가느냐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파트는 정해가는 것이고 눌림목 이후에 가장 접근 포인트가 어느 게 좋을까 판단하는 부분에 판단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저는 온디바이스 AI도 괜찮지만 사실은 세스 2024가 끝나고 난다면 파운드리 쪽을 조금 더 접목 요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또 조정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 꼭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섹터 보겠습니다. 여행을 오랜만에 꼽아주셨는데 진짜 오랜만에 좀 상승세가 무더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행과 관련된 테마 쪽은 어떤 한 줄 평 주시나요? 네, 뭐 이건 제 주관적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 섹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여행을 준비한 이유는 뭐 요즘에 이제 인기 컨텐츠 좀 만들고 하려면 2차 전지나 반도체 다루는 게 맞겠죠. 근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골고루 다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가진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나 뷰가 나오면 너무 좋을 노릇이죠. 그건 내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고 여러 섹터를 다뤄야 되는 게 저희가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경제방송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출산 전해드렸거든요. 사실은 어제 처음 전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12월 21일 날 이미 출산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전달을 드렸고 오늘 보시게 되면 여행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12월 13일에 영상에 보니까 2구 산업 같은 거 전달을 드렸어요. 왜 그때 전달을 드렸을까? 그러면 해치 차원에서 잡아가야 된다. 고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는 원자재는 구리고요. 올해 하반기는 철강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와닿는다. 이러면 고수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황에 관해서는. 그러면 왜 여행이냐? 오늘 여행이 조금 부각됐기 때문이냐? 그게 아닙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이제 이렇게 한 줄 평을 한 것은 뭐 제 주관적인 편도 있고 전문가들이 여행 갈 일이 만무하죠. 24시간. 졸업식도 못 가는데. 단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국제 여객 수에는 공항 가서 보시면 엄청나게 사람 많습니다. 거의 코로나 직전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차트 모습 보시게 되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롯데관광 개발 모습인데 사실은 코로나가 풀리고 작년 올해 이렇게 오면서 작년 때 중국 관광객들 온다더라 이러면서 사실 이 종목들이 다 여름에 뽑아 올렸습니다. 다른 여행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투어라든지 최근에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뽑아 올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단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주도력이 없어요. 주도주는 아니에요. 국제 여객 수혜도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지만 뭐 경기 침체니까 뭐 아직도 좋은 모습이죠. 근데 수급 유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소액을 해서 수급 유입이 잘 안 되는 섹터니까 이제 이런 롯데관광개발 보시면 이제 바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액을 많이 실어가지고 큰 수익을 벌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내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소액 정도 해가지고 손절 잡고 매매로 한번
들이받아 보겠다. 요런 접근 포인트로 가셔야 돼요. 왜 주도력이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 업황 자체는 여행 안에서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쪽이고 만약에 국제 여객 수요나 국내 여객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더 내려갈 공산이 있다. 앞으로 그 시황을 보니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 모습의 바닥은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스페셜 원 시간에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보세요. 오늘 지수가 빠집니다. 어제도 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죠? 정책 테마로 갔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어제 시세 분출이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기상어도 마찬가지. 삼성출판사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충분하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한번 뉴스플로우가 있을 때 말씀드렸죠. 1월 25일에 하는 거고 그럼 여행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안 좋다. 수급이 주도주 쪽으로 가지 않는다.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것들 종목으로 간다. 뉴스플로우가 맞아준다. 단기 반등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기술적 차원, 해치 차원에서 지난번 뭐 이구산업, 아가방 컴퍼니 봤던 것처럼 여행 종목들도 좀 봐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이 좀 이탈하고 주도주로 약간 부진하다 싶으실 때 바닥권에서 매매 관점 한번 시도해 보시는 종목으로서 여행 섹터 한번 유효하게 또 보시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니까요. 춘제 같은 거 좀 기대해 보고 그때까지 매매한다든지 이런 전략도 유효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 이토마토 앵커님들이 참 대단하세요. 이런 거 보면 맞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네. 가져가시는 게 맞죠. 오늘 들고 온 포인트도 그런 포인트고요. 그 전까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권의 기술적 반등들, 모멘텀이 유지되는 기간, 이때 추세를 주게 되면 먹고 나오는 거죠. 그런 접근 포인트가 가장 적합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섹터 세 가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전문가님? 네, 어제부터 좀 그 작은 소형주들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손절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에브리봇 준비해봤습니다. 네, 에브리보 로봇 쪽이네요. 어떤 포인트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 그 주도력이 형성됐던 주도주를 보게 되면 뭐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주도 사실은 뭐 좋긴 좋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틱스 기술적인 건데 저는 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주도력이 있었던 부분이 하반기에 반도체 제약 바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도주가 좀 쉬어가고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세스 2024 때 로봇도 들어와 있단 말이죠. 단기 반등, 단기 모멘텀을 보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회사입니다. 저는 뭐 로봇 청소기를 안 써봐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집에. 주력 제품이 이제 물걸레 전용입니다. 요즘은 그 물걸레가 다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로봇 청소기에.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회사는 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재무나 이런 소형주들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상 보니까 재무가 괜찮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뭐 30%밖에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이면 튼튼한 겁니다. 기본적 분석상 괜찮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느냐. 괜찮죠. 133억부터 작년에 그렇게 시장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530억. 그러니까 규모의 성장을 해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의 성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작년에는 조금 영업이익은 줄었었어요. 올해도 근데 그렇게 안 좋았는데 적자를 안 찍었습니다. 괜찮겠구나. 밸류는 좀 약점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안정적인 재무, 실적 성장, 그리고 기술적 접근 포인트, 세스 2024 단기 모멘텀 반응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고 해봤고요. 목표가는 뭐 13,400원 정도 짧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짧게 11,000원 정도 보셔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3박자가 맞고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에브리보 추천을 주셨고요. 목표가는 13,4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8시에 또 유튜브 강의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8시에 유튜브 강의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신년 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핫한 건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신규 진입 타점은 언제가 가장 좋느냐라는 주제로 김미준의 사이클 투자에서 20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지금쯤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유튜브 라이브 참고해 보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